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파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굳이 아이파크냐? 그리고 현재 지어진 아이파크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뭐, 요런 내용의 핵심보다 앞으로 지어질 아이파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물론 현재 지어진 아이파크 아파트들도 괜찮은 곳들이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얘기 핵심은 아이파크를 짓는 건설사가 어디예요?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과거에 GS랑 더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죠. 어떤 걸로? 아파트 하자를 넘어서 붕괴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GS건설과는 달리 이번에 아이파크는 영업정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정지 되면 끝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시공능력 12의 대형 건설사예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뭐 건설사 붕괴 이건 이야기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시공할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영업정지가 물론 아직 1심에서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지만 이게 현실화될 경우 이번 영업정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HDC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판결 그리고 이 영업정지가 끝이 아닌 이유와 함께 앞으로 지어질 아이파크가 잘 지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떤 손실들로 인해서 시공능력 12인 HEC 현상까지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HEC 현산의 현황부터 봐야 되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540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막 1000억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올해 1분기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라기보다 작년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 21년에도 붕괴사고 터지고 22년에도 붕괴사고 터지니까 재작년에는 아예 정비사업 수주를 거의 안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 그랬어도 분양시장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모이면서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이번 1분기가 역대급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년간이 역대급으로 침체됐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2, 3분기가 잘 됐다면 올해는 1분기 잘 되고 2, 3, 4분기가 안 되는 그런 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났었는데 이게 2021년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쓰는 게 있어요. 영업정지 8개월 처분된 게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문제 없을 것이다. 사실 HC 현대산업개발 같은 커다란 건설사가 사업 과징금 낸다고 해서 막 위기가 되고 그렇진 않죠. 그렇게 보이도록 헷갈리게 쓴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준 거고. 근데 8개월 영업정지인데 4억이 뭐예요? 전 대형 건설사에서. 그리고 부실 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 영업정지 취소 소송이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8개월 영업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올해 1분기 수익 한 540억 정도 되죠? 3개월에 540억이면 8개월에 어느 정도 되겠어요? 1440억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올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빼는 거죠. 영업은 못하는데 부대비용 나갈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다 해고시켜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만약 저게 현실화될 경우 미리 수주해놓은 것들 말고 새롭게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 한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지 않겠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8개월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저게 최종 패소가 된다면. 왜냐면은 우리가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하는 것은요. 2021년 학동 철거 붕괴 사고보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더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역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거 광주 학동 사고에서 처벌을 피해갔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얘가 피해간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역시도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겠냐. 문제는 한 재작년쯤에 GS가 검단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나왔는데 얘가 행정처분을 피했다고 하죠. 행정처분이 2개나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8개월, 서울시에서 1개월. 근데 둘 다 무산됐죠. 근데
그것 역시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적법한지 다투는 행정소송 절차가 잠시 멈춰섰을 뿐이다. 언제까지?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돼서 파악이 끝난 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거다. 그리고 국토부가 똑바로 일 안 하고 있죠. 두 가지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을 해라. 하여튼 국토부 장관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인 거고, 또 한 가지 GS건설과 HEC 현대산업개발의 차이점은 뭐냐? 학동이든 화정 아이파크든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검단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무도 없을 때 무너진 거잖아요. 있을 때 무너졌으면 더 큰 사고가 됐을 거지만. 근데 최근에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인데 30대 화물차 운전사 A씨가 자재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물론 저거는 앞에 두 개와는 사례가 다릅니다. 저거는 뭐 건설사가 대비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사고이고 이거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동 붕괴 사고가 영업정지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면 적어도 화정 아이파크는 준하는 영업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문 자이 아이파크도 GS랑 HEC 현대산업개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어때요? 보통 그런 식이면은 사실 국토부에서 관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을 더 강화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가장 튼튼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 그 붕괴 이유가 부실공사 때문이었죠. 물론 부실공사 이후 백화점의 대응도 여러 가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튼튼한 아파트들이 지어졌죠. 근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걸 똑바로 안 해요. 붕괴 사고가 지금 21년, 22년, 23년에만 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실 아파트도 계속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처벌을 줄여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살리고 건설사 살리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GS도 1차적으로는 영업정지를 피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영업정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부실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청의 하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지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두 번째, 무리한 공기 단축. 세 번째, 부실 자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영업정지 되면 수준을 못 따지만 영업정지 전에는 수준을 딸 수 있죠. 그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번에 용산 정비창 재개발 조금만 보더라도 포스코 대비로 싸게 들어옵니다. 사업비 금리도 낮게 잡아주고 이주비도 많이 챙겨줘요. 공기도 줄이고 동 개수는 줄였다. 공사비를 적게 받고 사업비 대출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익을 덜 내겠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뭐 건설 원가가 90%가 넘는다면서요. 저야 물론 지금 분양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 이유는 땅값 문제도 있고, 뭐 원자재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막 철근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원자재비 문제는 크지 않고 시멘트도 지금 재고 쌓이고 있다는데, 그 다음에 PF 부실에 따라서 PF 금리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의 거품을 좀 빼야 되긴 한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비의 한 90% 이상이 공사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 정도로 포스코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에 비해서 자재가 부실하든지 아니면은 공기가 단축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중타설 이런 것들도 공기 단축하려고 하다가 부실 공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야. 일단 영업정지 되기 전에 따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예를 들어 진짜로 저런 문제가 없었던 건설사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하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단지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아이파크가 아니라 워터파크다. 이런 소송건이 현대, GS도 9건인데 현사는 10건이나 나왔고, 저 워터파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누수 현상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파크란 브랜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 10위라면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나는 브랜드 아파트 들어간다. 좀 비싼 돈 주더라도. 그리고 들어갔는데 집에 워터파크가 개장되어 있어요. 완전 워터박이죠.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를 후려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부실하게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 진짜 가시화된다면은 진짜 여기저기 하나라도 영업정지 되기 전에 따놔야지 그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 금융사정이 달라진다든지 부동산 시장 현황이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여태까지 선례가 있는. 가장 큰 선례는 뭐예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조금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슬그머니 말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손실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최근에 고덕 2차 아이파크 여기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건설사 문제라기보다는 수분양자들 문제예요.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매 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졌다. 즉 마피가 나고 있다는 소리고, 또 홍보를 어떻게 했겠어요? 고덕이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들어온다. 이 이야기로 홍보를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 상황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저건 억지죠.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수분양자들한테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다 납득하고 했는데 막상 공실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 나오니까 난 몰랐다. 난 들은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저게 오피스텔이에요. 이거는 건설사한테 따질 일이 아니지.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잔금을 내는 것도 늦어지겠죠. 잔금을 늦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비용이 생기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입찰 지침 위반으로 지금 손실 나게 생긴 부분도 있죠. 작년 10월 1일인데 남영 2구역 입찰 자격 박탈되면서 삼성물산이 입찰됐고 현대산업개발이 보증금을 날린 거죠. 입찰 제한을 하면서 용적률 임의로 늘리고 녹지를 준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침 어겨가지고 100억 원 몰수 당했다. 물론 이것도 판결되면 100억까지 손실 나진 않을 거예요. 조합이 저런 입찰 과정으로 인해서 본 손실이 100억까지 되느냐. 그러니까 방금 두 개의 사례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합이나 수분양자들의 무리한 욕심에 따른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요. 이거는 앞으로 손실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용산 아이파크몰의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다. 근데 그 계열사가 손실이 나니까 부당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몰에게 사무실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그러면 원래 빌렸어야 되는 돈인데 보증금으로 슬그머니 빌려준 거니까 그것에 따른 이자가 대략 400억이 넘는 상황인 거다. 대략 15년간 400억이면 연간 한 27억 정도의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다. 영업정지 손실에다가. 저게 건설 사업이 막 잘 될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잘 될까요? 과거에는 뭐 1000억씩 벌었다. 지금은 분양가를 아무리 높여도 영업수익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나가는 거 내가 돈 500씩 버는데 관리비 30만 원씩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갑자기 일 잘려가지고 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관리비 30만 원씩 나가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타격이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 부당 지원에 대한 판결에 따른 손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결론. 자, HC 현대산업개발의 1심에서는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된 것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예전에는 문제 터지고 막 위험 만들어내도 GS 같은 경우는 봐주고. 근데 이번엔 안 그런다는 소리죠. 그때는 건설사를 살리려고 했다며 지금은 건설사를 선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건설사들도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건설사들 법정관리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8개월 맞고, 근데 그 도중에 또 화정 아이파크로 추가 연장해가지고 또 한 8개월 맞는다. 1년 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10위권 대형 건설사라도 다른 데처럼 법정관리 되지 말라는 법 없죠. 문제는 학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상자가 난 여러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8개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실날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저도 몇 개의 사례만 들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하자 부쟁 소송 같은 경우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못 믿겠다, 포스코에 맡기겠다, 근데 입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뜯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PF 상황도 좋지 않죠. 거기에다가 수분양자들 잔금 안 내려고 버틴 곳도 있죠. 여러 가지 자금 유동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HC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요거는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기마저 흔들린다는 지표가 나온다면은 그 밑에 버티고 있는 건설사들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자, 건설사 붕괴가 2금융권 PF 문제로 번져가지고 뭐 금융권 무너진다,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고, 핵심은 저렇게 영업정지 들어가기 전에 뭐 저기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데 뭐 미성년자한테 잘못 팔아서 영업정지 뭐 1개월 받는다,
그럼 그냥 즉시 1개월 받는 거죠. 근데 건설사는 달라요. 영업정지가 들어가면서부터 수주를 못 따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수주를 최대한 많이 따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수주를 내가 따고 싶다고 해서 따지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가장 좋은 조건이 뭐예요? 높은 분양가가 문제니까 싸게 짓겠다. 싸게 지으면 분양가도 낮출 수 있고 높은 분양가를 받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의 전례를 보면은 꼭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실 아파트가 아이파크라는 이름답지 않게 많이 나온 건설사죠. 그러면 그렇게 서둘러 수주를 따가지고 시공하게 되었을 때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전례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있던 아이파크보다 더 부실하게 지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도 잘 안 되지만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있다면은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되겠죠? 또 만일 10위권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하자 분쟁 소송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제목을 HEC 현산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오늘 왜 아이파크라고 지었느냐, 새로 지어지는 아이파크라든가 혹은 이미 지어졌는데 분쟁을 겪고 있는 아이파크,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왜냐면은 이미 작살나게 지어져가지고 삶의 거주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름값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 역시도 작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